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60% 육박하기 때문에 OECD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락앤락이라든지 한샘이라든지 이런 우량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못 내서 다 사모펀드로 넘어갔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호나이스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1993년도에 설립을 해서 세계 최초로 이 얼음 정수기를 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3년 전통의 토종 혁신 기업이죠. 그런데 지금 이 탄탄한 중견기업이 글로벌 사모펀드에 팔린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각 규모만 약 8천억 정도인데요. 그런데 황당한 거는 매각의 이유예요. 경영이 어려웠느냐? 아니고요. 33년 동안 연속 흑자를 냈고 최근 실적도 역대급입니다. 후계자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잘 키워놓으면 결국에는 국가가 주인이 된다라는 말이 진짜 농담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청호나이스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또 어떤 무서운 민낯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호나이스의 실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024년 매출액이 4,782억, 영업이익은 650억 원입니다. 5년 연속 성장 중이고요. 돈을 정말 잘 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6월에 그 정휘동 창업주께서 별세를 하시면서 이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상속해야 될 지분이 약 75%인데요. 우리나라 과세 표준은 30억이 넘으면 세율이 50%죠. 여기에 대주주 주식은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20%가 더 할증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효세율까지 따져보면 60%에 육박하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추정하는 이 집안의 상속세만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금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이 현금으로 3천억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이며 주식이며 뭐 이런 자산들은 많아도 당장 국세청에다가 현금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재무제표 보니까 회사가 돈을 잘 번다며? 쌓아둔 돈으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청호나이스는 그동안 배당도 안 하고요. 회사에 쌓아둔 이익잉여금만 3,670억 원이나 돼요. 그러면 이 돈이 있는데 여기서 법인에서 빼서 그냥 상속세 3천억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죠. 법인의 자산은 법인의 돈이지 개인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속세는 개인이 내야 돼요. 주주인 개인이 내야 되고 상속인들이 내야 되고, 법인에서 돈을 그냥 가져가면 이건 횡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그럼 내려고 배당을 받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에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또 49.5%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건보료까지 내고 나면은 세금을 내고 나면 돈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돈의 절반 또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결국에는 3,600억을 빼면 1,800억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럼 3,000억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회사를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내고 남는 걸 챙기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참 비극적인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이 상속세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가를 아무리 이제 부양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상속 시점이 다가올수록 결국에는 그 주가가 낮아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낮아야 세금을 낮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릴 동기가 좀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주가를 자꾸 찍어 누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60% 육박하기 때문에 OECD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고요. 일본보다 높고요.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락앤락이라든지 한샘이라든지 이런 우량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못 내서 다 사모펀드로 넘어갔죠.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토종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제조업은 진짜 생태계가 그냥 다 이제 통째로 다 사모펀드에 팔려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팎으로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해서 바로 60%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스웨덴이나 호주처럼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실현하게 되면 그때 세금을 매기는 그런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오너들이 안심하고 주가도 좀 부양을 하고 이제 투자도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또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가격이 자꾸 이제 그대로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결국에는 이 죽음이 곧 기업의 종말이 되는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좀 개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청원아이스 사례는 그나마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덩치도 크고 기술력도 있고 그동안 이제 이익도 차곡차곡 쌓았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팔아서 그나마 세금이라도 낼 수 있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우리 주변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중소기업은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드물고요.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은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물려받고 싶어도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공장을 닫는다거나 뭐 대출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결국 파산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잘못하면 빚의 대물림이 되는 게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의 현실입니다. 비단 기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반인들도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내야 될 상속세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반드시 계획을 세워 두셔야 됩니다. 워낙 고령 사회라서 부모님도 오래 사시고 그 자녀분들도 고령이 돼서 결국에는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청원 아이스 사례 보듯이 아무리 이렇게 유능한 회장님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표자가 살아계실 때 세금 낼 현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 준비를 해둬야 되고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반드시 대비를 해두지 않으면 준비 없는 상속은 결국 재앙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를 부의 대물림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 생존의 위기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30년을 넘게 일군 이 가업이 세금 때문에 무너지는 현실은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전문가와 함께 이제 상속세에 대한 시뮬레이션 좀 돌려보시고 구체적인 이런 재원을 마련할 플랜을 좀 세우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